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637년 2월 황해도 봉사는 밤새 내린 눈으로 새하얀 설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발이 푹 빠질 정도로 쌓인 눈길 위로 긴 행렬이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인 여성과 남성으로 이루어진 긴 행렬은 험한 산길을 쉬지 않고 걸은 탓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있어요. 하지만 행렬은 북쪽을 향한 강행군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나라 군인이 행렬 끝에서 매섭게 닥달했거든요. 행렬은 바로 1637년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군인에 의해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이었던 겁니다. 조선 역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치욕적인 전쟁 병자호란. 병자호란의 패배로 조선은 청나라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 그런데 남루한 행색의 포로들 가운데 눈에 띄는 행색을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용모에 비단 옷을 입고 말과 가마를 타고 있었죠. 놀라운 건 행렬이 지나가는 지역마다 수령들이 찾아와 인사를 올리기까지 합니다. 수령들이 찾아와 머리를 조아린 포로 두 사람, 바로 이들입니다. 인조의 첫째 아들이자 조선의 왕세자, 당시 25살이었던 소현세자. 인조의 둘째 아들이자 소현세자의 친동생, 당시 18살이었던 복림대군. 소현세자, 복림대군. 7살 터울이었던 이 두 왕자는요, 아버지 인조가 왕으로 즉위하기 전부터 사가에서 함께 나고 자란 친형제로 아주 우애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이였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동생 복림대군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형이 그쪽이면은 동생은 또 반대일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싸움을 좋아하고 뭔가 무예. 좀 약간 동현형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약간 동현형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오. 싸움을 좋아하진 않아요. 싸움을 좋아하긴 하고. 예. 아, 죄송해요. 스포츠. 스포츠. 네, 스포츠. 아유, 뭐예요. 아니, 자, 그러니까 친구와 놀 때 대장처럼 이 진두지휘하는 아이 있잖아요. 복림대군은요, 또래 사이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활달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형 소현세자는 어린 동생을 잘 돌봤고요. 동생 복림대군은 늘 형을 의지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촉망받던 조선의 왕자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왜 청나라 군인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한 시점부터 약 3개월 전 163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12월 9일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쳐들어옵니다. 자, 이때 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랑 같이 남한산성으로 음. 도망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먼저 복림대군은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강화도는 이 기마병을 끌고 온 청나라 군대와 맞서기에 탁월한 천의 요새였거든요. 복림대군은 왕실 가족과 함께 한양 도성을 떠나 강화도로 먼저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이 무사히 강화도에 오길 기다렸죠. 그런데 형 소현세자와 아버지 인조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강화도로 오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막혔어요. 맞습니다. 인조와 소현세자가 아직 도성을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청나라 군대가 예상보다 너무나 빨랐거든요. 결국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힌 겁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인조와 소현세자는요, 그 길로 발길을 돌리죠. 다른 곳으로 피신합니다. 어디? 남한산성. 네, 바로 남한산성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청나라 군대는 곧장 군대를 나눠서 복림대군이 있는 강화도와 인조와 소현세자가 있는 남한산성을 향해 진군합니다. 강화도에서는 수십 척의 청나라 배와 조선 수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죠. 하지만 결국 청나라 군사는 강화도에 상륙했고 복림대군이 있는 성은 포위당하고 맙니다. 금방 왔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당시 17살이었던 복림대군, 왕인 아버지도 세자인 형도 없는데 적에게 포위당한 성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근데 전 겁을 엄청 먹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복림대군은 지휘부가 무너진 강화도 성 안에서 청나라에 대적하기 위해 조선의 군사를 모으고 군대를 정비합니다. 오, 싸울 생각을 하군요. 근데 또 성격이 약간 또 대장이고 하니까 하지만 전세는 이미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청나라로 기울고 있는 상황. 결국 복림대군은요, 성문을 열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복림대군은 아버지 인조, 형 소현세자가 있는 남한산성으로 끌려옵니다. 그런데 비참한 심정으로 끌려온 남한산성에서 복림대군의 하늘은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아버지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린 의식, 바로 삼전도의 굴욕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교수님, 이 삼전도의 이 굴욕적인 이 모습은 조선 전체에 정말 엄청난 충격으로 몰아넣었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조선은 주로 지난 200년 동안 명나라를 군부의 나라로 섬겨왔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군주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선으로서는 이적 오랑캐의 황제한테 앞에 나가서 이제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항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전쟁에서 한번 져서 패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후유증이 아주 오래 갑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자, 그리고요, 이후 청나라는요, 조선의 완벽한 굴복을 바라면서 조건을 내겁니다.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을 것, 그리고 또 다른 요구를 해옵니다. 조선의 다음 왕위 계승자인 소현세자를 인질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청나라 요구에 조선은 발칵 뒤집혀집니다. 그런데요, 볼모로 끌려간 건 소현세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세자가 아닌 동생 복림대군. 복림대군은 왜 함께 끌려갔을까요? 혹시 만약에 이제 소현세자 먼저 가면 그냥 복림대군으로 왕세자 바꾸면 되냐? 아니면 소현세자가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 다음은 무조건 복림대군이니까. 예. 같은 얘기 아닌가요? 같은 얘기긴 한데 오늘 옷도 참 많이 비슷하시네요. 네, 100% 정확해야 되겠네. 네. 저 99까지 갔어요. 만약 청나라에 끌려간 형 소현세자가 병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청나라는 이 조선을 쥐고 온들 막강한 그 팔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을 위해 대체할 수 있는 인질, 복림대군도 인질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렇게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로 가야 하는 복림대군. 두 왕자가 포로 행렬에 서자 조정신하들은 눈물을 뿌리며 앞다퉈 세자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복림대군의 귓가에 쫙 하는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지? 어떤 사람이 갈 길이 바쁜데 왜 이리 난리냐며 소현세자 앞에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오만불손한 행동에 두 왕자는 아연실색하고 말았죠. 자, 이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청나라 장군? 아닙니다. 황제 폐하의 뜻을 받드시오.
황제 폐하의 뜻을 전하옵니다. 정명수, 청나라의 조선어 통역관이었습니다. 정명수는요, 청나라에 잡힌 조선인 포로 출신 통역관이었는데요. 조선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청나라에서 출세한 후 그 힘으로 조선에 갖은 행패를 부렸거든요. 전문용어로 앞제비. 네. 정명수는 왕세자 앞에서 이 채찍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서 세자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내뱉기까지 합니다. 병자호란 패배 이후 청나라에 굴복한 것도 모자라 이런 수모를 겪은 소현세자와 그의 동생 복림대군의 그 마음은 이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왕세자고 왕이 될 사람들인데 처참하고 자존심 상하고. 예. 근데 참담하지. 앞에 뭐 있을지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무섭고. 그렇죠. 청나라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으로 마음을 다잡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약 2개월의 험난한 여정 끝에 청나라의 수도 심양에 도착합니다. 이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마련된 숙소 심양관에 짐을 풀었죠.